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계학습의 한 분야인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공신경망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알아야 하는 효율적인 인공신경망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후에 인공신경망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본 영상에서는 인공신경망 이야기만 전달해 드리려고 하였는데요. 제가 직접 인공신경망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학생분들이 어떻게 인공신경망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이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먼저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존 학생들이 가진 공부 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신경망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경기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알파고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자기강학습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바둑을 학습한 모델로 당시 시합에서 이세돌을 4대1로 압승하면서 인공신경망의 놀라운 학습 능력 및 성능을 대중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공신경망은 학계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하며 이미지 처리, 영상 처리, 언어 번역, 대화 챗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미지의 경우 특정 화가의 그림 특징을 인공신경망을 통해 훈련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은 인상주의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그림으로 특히 소용돌이 치는 듯한 기법이 매력적인데요. 이러한 별이 빛나는 밤이란 작품의 특징을 인공신경망이 훈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사진에 그 특징을 입혀 마치 반 고흐가 그린 듯한 느낌의 작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글이 2015년 A Neural Algorithm of Artistic Style 이라는 논문을 통해 발표한 작품입니다. 언어를 다루는 번역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사용되는데요. 한국어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경우 언어 훈련에 탁월한 Recurrent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한국어에서 영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훈련합니다. 이때 기존에 존재하는 수많은 번역 문장을 토대로 학습이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학습이 잘 끝나게 된다면 인공신경망은 새로운 한국어 문장을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으로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그 탁월한 성능을 입증한 인공신경망은 여러 학계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인공신경망을 다룰 줄 아는 인재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계와 기업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인공신경망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런 학생들을 위한 인공신경망 관련 수업들이 학원과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원에서는 6주에서 12주 사이의 강의를 통해 인공신경망의 전반적인 부분을 가르쳤고 블로그나 영상에서는 인공신경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거나 데이터와 인공신경망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신경망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업이나 교육 자료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과연 이러한 교육 방식이 여러분들을 기업이나 학교에서 인정받고 붙잡고 싶을 만한 인재로 만들기에 충분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인공신경망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원 수업에 의지하지 마세요. 이 말은 학원 수업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학원 수업에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수많은 교육 과목으로 인해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원 교육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인이 돼서도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설사 어릴 적에 학원을 안 다녔던 학생들도 성인이 되어 무언가를 배울 때는 학원을 찾게 되죠. 왜냐하면 학원은 성적 향상이나 시험 합격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단기간에 어떠한 비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학원에 대한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학원 교육이 단점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시험을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학원 교육 방식이 꽤나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증명되어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풀이 방식에 적응된 학생들은 이미 정해진 문제를 풀어내는 수동적 문제 해결 방식만 경험하고 어떠한 필요에 의해 스스로 문제를 생성하고 풀어나가는 능동적 문제 해결 방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성인 남성 키의 3배 정도 되는 크기의 식수통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때 물을 사와서 채워야 하는데 과연 몇 리터짜리 통을 사서 운반해 와서 저 식수통을 채울 때 가장 돈이 적게 들까? 라는 문제에 부딪혔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럴 때 각 리터별 물통의 가격을 계산하고 운반 비용을 계산하고 식수통의 크기를 어떻게 제한하고 등 모든 변수를 생각해서 수식으로 작성하고 풀 수 있는 학생이 몇이나 있을까요? 학생분들은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부피 구하는 문제, 행렬 계산 문제,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 등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마구잡이로 공부해야 하지 정작 자신에게 필요할 수 있는 현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공부를 해온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학원만의 독립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입시 상황과 부모님들의 요구 등 다양한 문제가 결합한 것이죠. 학원들은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 시험 합격, 입사 합격과 같은 문제 해결에 최적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학원으로부터 단기간에 인공신경망 지식을 암기하여 회사에 취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회사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인 참여자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지속하면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져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머무르더라도 좋은 커리어를 쌓아 올리지 못해 더 좋은 곳으로의 이직 혹은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여러 학생분들에게 인공신경망 강의를 해오면서 늘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 의존적인 마인드를 탈피하게끔 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학생분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태스크를 충분한 시간과 함께 제공합니다. 굳이 이렇게 쉬운 걸 배워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쉬운 태스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 태스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매우 논리적으로 수백 번 이상 설명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학생들이 태스크에 대한 목적을 이해할 때쯤이면 주어진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되고 왜 인공신경망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네트워크인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공신경망의 장단점을 하나둘씩 파악하게 되고 다음에 새롭게 주어진 태스크에 인공신경망의 어떤 부분을 수정하여 적용해야 할지를 능동적으로 배워가게 됩니다. 저는 학원에서 ANN, CNN, RNN, GAN 등 하나하나가 복잡한 인공신경망 개념들을 단기간에 공부한 학생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씁쓸한 후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인공신경망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도 후회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인공신경망의 기초가 되는 요점을 오랜 기간을 두고 가르치는 학원 강의를 찾아보시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공신경망의 기초가 되는 영상이나 글들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스스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만 공부하세요. 이 말은 인공신경망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식 중에서 정말 필요한 지식만 선택적으로 공부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학습이 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영감을 받아 기계도 인간처럼 학습할 수 있도록 뇌의 학습 방식을 컴퓨터적으로 구현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에 인공신경망을 깊게 이해하고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뤄야 하는 영역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인간의 뇌를 모방하였기에 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컴퓨터 언어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인공신경망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학적 기법과 컴퓨터 알고리즘 방식을 터득해야 하고요. 이렇게 조금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막막함이 밀려오면서 내가 과연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시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의 인공신경망 공부가 절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학습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공신경망을 공부하고 실전에 적용하려면 적어도 1년에서 3년은 잡으시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필요한 것만 집중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인공신경망을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두루 배워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컴퓨터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작하실 건가요? 컴퓨터 언어만 하더라도 파이썬, 자바, C 혹은 C++ 등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모두 배워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물론 모든 언어를 배우면 좋겠지만 지금은 인공신경망을 배우기 위해서 컴퓨터 언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컴퓨터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돈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공신경망 공부라는 궁극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우선 파이썬이 인공신경망 네트워크 작성을 위해 필요한 툴들, 예를 들어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등을 제공하니 파이썬 배우기로 범위를 좁혀볼게요. 그럼 이제 파이썬을 배워야 하는데 파이썬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파이썬 강좌가 있는 학원을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파이썬 책을 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배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다 배우고자 한다면 나중에 기억에 남는 것도 없을 뿐더러 내가 배운 것들 중에 도대체 인공신경망 실전을 위해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답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빨리 배워서 취직하고 돈 벌어야 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왜 파이썬을 배우려고 했는지 그 목적을 계속 떠올리세요.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는 목적은 인공신경망 네트워크를 작성하기 위함이니 인공신경망 네트워크 작성에 도움이 되는 툴을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배우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툴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구글에서 제공하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텐서플로우 홈페이지에 있는 튜토리얼을 참고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공신경망 관련 기능들을 집중해서 학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컴퓨터 언어라는 큰 범위에서 파이썬 기반의 텐서플로우 툴이라는 작은 범위로 그 공부 범위를 좁혔는데요. 물론 텐서플로우 툴에서도 그 범위를 더 좁혀나갈 수 있겠지만 그건 추후 공부를 진행하면서 결정해 나갈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 영역 분야에서도 수학 분야에서도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정말 필요한 개념만 선택해서 공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인공신경망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공신경망을 공부하기 위해 다뤄야 하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거기에서 내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그건 제가 앞으로 다루게 될 영상에서 차차 이야기하겠습니다.